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사용 전략 튜트 SB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동사 결합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메커니즘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의 예상이나 추측, 가능성 등을 나타내는 조동사와 그리고 동작과 상태의 원형의 모습을 나타내는 비동사, 일반 동사, 그리고 그 뒤에는 동작과 상태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는가 그 상황을 표현해주는 준동사,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동사 형태가 하나로 결합된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구조이긴 하지만 핵심적인 원리만 이해하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나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신감이 훨씬 달라질 것입니다. 이 결합 구조의 첫 번째 핵심은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be 혹은 have 둘 중에 하나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반 동사의 원형이 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조동사 뒤에 완료와 진행, 수동의 개념을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have가 오거나 동사 원형 be가 오는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완료와 진행, 수동의 개념의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진행 완료 이런 개념은 연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동사 뒤에는 완료를 나타내는 것이 첫 번째 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동사원형 have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행이나 수동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동사원형 be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완료로 시작하고 완료 진행, 완료 수동 이렇게 연결시켜서 동사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조동사 뒤에 완료 개념을 나타내는 have가 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서 완료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끝난 상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He may have been a doctor. 그러면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그리고 동사원형이 have죠. have been. 그러면 완료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의 의사였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장은 The cathedral might have been built. 여기서도 조동사의 과거형 형태를 썼지만 말하는 시점으로 더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원형 have가 왔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have been. 그렇다면 완료 형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been이라고 하는 것과 뒷부분에 built, 비동사와 pp니까 수동의 개념이 추가된 것이죠. 그러면 과거에 수동적으로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불확실하게 추측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당이 지어졌을 수도 있다란 얘기죠. 조선시대 후기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He could have been waiting. 그는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could have 하면은 조동사 다음에 have가 왔죠. 그리고 완료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행의 개념이 연결됐습니다. 여기서 어떤 개념에 있어서의 충돌이 생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완료와 진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로 상반되는 개념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시점에서 이미 끝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시점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 그렇게 상황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녀를 3시간 동안 기다려왔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be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서는 진행과 수동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He may be writing a novel. 그는 소설을 쓰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그리고 be 플러스 동사원형의 ing 그러면 진행의 개념이 연결되는 것이죠. 말하는 시점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The report should be submitted by tomorrow. 여기서는 조동사 should를 썼습니다. 그리고 동사원형 be 그리고 be 플러스 pp 수동 이런 식으로 조동사와 수동의 개념이 연결된 것이죠. 제출되어져야 한다라고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내일까지 제출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세 번째 경우에는 The news must be being manipulated by her. 그 소식이
틀림없이 뭐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진행의 형태로 be being 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being manipulated. 그래서 수동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형의 수동태는 가운데 being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뉴스가 그녀에 의해서 틀림없이 조작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말하는 시점에서의 상황에 대한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조동사들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단정적으로 혹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 이유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라고 할 때도 Can you be more specific? 이렇게 조동사 can을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I guess 이렇게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 You can try to be more specific 이렇게 표현해 주면 좀 더 부드럽고 정중한 의미의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동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다양한 동사구의 형태들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hey were asked to describe their personal heroes. 그들은 요청을 받았다. 그들의 개인적인 영웅을 묘사하도록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문장이죠. 여기서 were asked는 동사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to describe는 asked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목적격 보어인 것이죠.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나갔기 때문에 동사 뒤에 바로 오는 형태, 다시 말해서 오형식이 수동태로 바뀌면 이런 동사 구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장에서도 companies would not be allowed to cooperate.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 형태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사로 추측, 예상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not be allowed to 뭐뭐 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여기서도 수동의 형태로 되어 있고 협조하도록, 협력하도록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장 경제 안에서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문장도 He would have been forced to spend more money. would have been forced. 강요를 받았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조동사 다음에 have pp라는 완료 형태가 있고 be 플러스 pp 수동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 그렇게 강요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표현인 것이죠.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